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피플앤 이슈 최지연입니다. 우리 삶의 질이 점점 높아가고 있는데요. 그 삶의 질을 높이고 또 먹을거리에 대한 품격을 높이는 그 엑스포가 바로 충청북도에서 내년에 열립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좀 살펴볼까 하는데요. 2015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과연 어떤 규모로 어떤 행사로 열리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으셔서 오늘 이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을 자리에 모셨는데요. 먼저 충청북도 농정국장으로 계시는 조은희 국장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중원대학교 한방식품공학과의 김도환 교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먼저 우리 김도환 교수님께서는 유기농에 언제부터 이렇게 관심이 있으셨는지 좀 이야기 들어볼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도 뭐 한 사람의 또 가정에 가면 애기 아빠지만은 제가 유기농에 대해 관심을 가진 거는 아무래도 우리 중원대학교에 오면서부터입니다. 왜 중원대학교가 소재하고 있는 괴산군이 친환경 농업군으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우리 대학이 지역 발전에 뭔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다가 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친환경 유기농 식품학이라는 과목을 만들고 네. 그 과목을 이제 가르치면서 학생들하고 유기농 그 현장에도 가보고 정말로 고집스럽게 친환경 농업을 하고 계시는 분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미래의 산업이 되겠구나. 왜냐하면은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환경 오염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런 환경 오염을 억제하면서도 갈 수 있는 미래 산업이 유기농이겠구나 하는 이제 확신을 갖게 되면서 유기농에 네. 점점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또 중원대학교도 괴산에 있고 마침 괴산에서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열리게 되고 정말 각별한 인연이신데요. 자, 우리 조은희 국장께서도 나와 계시는데요. 네. 지금 현재 그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도 겸직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예, 유기농에 굉장히 남다른 애착을 갖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좀 간략하게 어떤 애착이신가 좀 말씀 들어볼 수 있을까요? 결국 유기농은 그 농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유기농을 통해서 지금 전 세계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환경, 네. 건강 여러 가지를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좋은 대안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국제기구, 소위 말하는 유엔이나 유네스코나 이런 데서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 우리나라가 지금 경제 발전이 엄청나게 이루어졌고 네. 이제는 먹거리에서도 제대로 된 먹거리를 찾고 그것을 통해서 환경 문제도 해결해 가야 될 그런 시점이다. 유기농이 그 기본에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내년에 열리게 되는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과연 어떤 엑스포인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괴산 세계 유기농 엑스포, 그동안 2011년 유치를 해서 지금까지 한 2년 6개월 준비를 해왔는데요. 예. 이제 한 1년 4개월이면 현장 괴산에서 열리게 됩니다. 이제 그 유기농 엑스포의 주제가 생태적인 삶, 유기농이 시민을 만나다. 네. 이런 주제로 열리게 되는데 우리 도와 괴산군 그리고 아이소파라고 하는 세계 유기농업 학회가 공동으로 주체가 돼서 하게 됩니다. 동진천변 일원 괴산읍 내의 그 군청 앞에 있는 하천인데요. 네. 그 일원 6만 평 정도에서 열리게 됩니다. 한 150억 정도를 투자해서 주요 내용으로는 10대 주제 전시관, 환경을 포함한 여러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리고 또 7개의 야외 전시관을 통해서 유기농업을 직접 현장에서 보여주게 되고요. 또 국제 유기무역 박람회라고 해서 250여 개 기업이 참여할 그럴 계획입니다. 이와 아울러서 유기농과 관련된 예술, 문화, 관광, 먹거리 다양한 그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거든요. 이제 궁금한 것은 사실 유기농을 잘 하고 있는 국가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가 1등은 아닐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예, 1등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제1회 엑스포를 대한민국에서 그것도 괴산에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보면 예. 유기농을 제일 잘한다라는 국가를 이제 뭐 쿠바나 이렇게 치고 있는데 쿠바는 사실 여건이 좀 다릅니다. 쿠바라는 국가는
관행농, 소위 우리가 말하는 화학 비료를 쓰고 농약을 쓰는 이런 농업 체제까지 가기 이전에 네. 옛날 농업을 그대로 존속하고 있는 그런 유형이고, 독일 같은 경우는 식량 증산을 위해서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쓰다가 다시 이제 전통 방식에 의한 유기농법으로 돌아간 나라거든요. 네. 독일 같은 경우가 지금 한 8% 유기농업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유기농과 무농약을 포함해서 7.2% 정도에 미달하고 있고, 특히 우리 도 같은 경우는 사실 4.2% 정도의 낮은 수준입니다. 네. 그런데 유기농의 중요성을 생각하거나 이렇게 보면 지금 유기농업을 빨리 우리가 선점해서 앞서가지 않으면 뒤떨어진다, 이런 생각에서 유치하게 됐고요. 여기 보면은 유기농과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아이소파라는 국제 유기농업 학회 참 많이 들었습니다. 많이 명칭을요. 들으셨는데, 그 보면은 그 아이소파라고 하는 그 단체가 손상목 씨가 그 단국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회장님이 되셨어요. 2011년에 회장님이 되시면서 그 자기 회장의 공약으로 네. 세계 제1회 세계 유기농업 엑스포를 열겠다라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고 회장님이 되셨거든요. 그럼 손상모 회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시군요. 그렇죠. 그 유기농업 아이소파의 공약 사항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회장이 되시면서 이 기왕이면 그 손상모 회장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여는 게 좋겠다라고 네. 생각을 하신 거고, 이런 것을 통해서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응모를 해서 한국에서 열리게 됐고, 그 아이폼이라고 하는 또 하나의 그 양대 단체 중에 하나가 명칭 있는데, 바로 옆에 있죠. 예. 예. 이 아이폼이라고 하는 것은 아이소파가 유기농업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면, 이 아이폼이라고 하는 것은 유기농업을 직접 하는 유기농민들의 단체의 연합입니다. 그래서 이분들 아이소파에서도 이 국제 세계 유기농업 엑스포가 열리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 아이소파의 아이폼의 입장이고, 그래서 협조가 잘 되고 있는 네. 이러한 상황이고요. 내년에 이제 열리게 되면은 1년 4개월 정도 남아 있다고 했는데, 학계에서는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현실적으로도 준비가 잘 되고 있는지 교수님 어떻습니까? 학계에서 준비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소파에서 주제 전시관에 여러 가지들을 이제 표현을 해줄 겁니다. 예. 그래서 뭐 학계보다는 저희들이 이제 어떤 이론적인 것들에 대해서 유기농 기술 같은 것들이 뒷받침이 돼야지 유기농 산업이 발전되고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역점을 두고 유기농 기술을 이제 향상시키는 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상황, 준비 상황은 잘 준비가 되고 있는지요? 뭐, 열심히 하여튼 준비하고 있어요. 아까 지난번 그 질문에서 왜 계산군이냐, 네. 그거 좀 빠졌는데, 네. 말씀을 드리면, 계산군이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국토의 중앙에 있으면서 남한강, 금강, 낙동강 이렇게 이제 발원하는 그런 중심에 있거든요. 그러면서 깨끗한 농업을 할 수밖에 없는 지리적인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네. 거기다가 한살림, 흑살림, 뭐 아이쿡, 뭐 이렇게 그 유기농과 관련된 단체, 전국적인 단체들이 전부 다 계산에 모여 있고, 네. 또 특히 중원대학교 여기 김도환 교수 계십니다만 탄소 제로 건물, 네. 또 특히 우리나라에서 제1호로 인정받은 유기농 골프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중원대학입니다. 잘 모르셨죠? 그랬군요. 유기농 골프장이 있는 네. 곳이 계산군이고, 계산군이 지난해 올해 연속으로 유기농업 도시 전국 대상을 받은 이런 고장입니다. 그래서 아주 선택은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들고, 계산군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에 사무국, 이게 일부 우선 1단계, 3단계로 나눠서 이제 사무국을 구성하려고 하는데, 1단계 12명의 그 직원을 파견을 해서 예. 준비를 하고 있고, 이 아이라든가 기획단, 기획 대행사 선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본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중에 그 정식으로 조직위원회가 발족이 되고 조직위원장님을 새롭게 모시고 또 이렇게 정식 발족이 되면은 올해 내년에 그 현장 시설을 모두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내년 9월이면 그 우리가 바라는 세계 유기농업 엑스포가 열리도록 이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좀 상상을 해보는데요. 그 동진천변에 한 6만 평 정도라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부터 뭐 땅을 개간하고 뭘 심고 이래야 되는 건가요? 제가 이게 좀 궁금해서 말이죠. 그 이제 이 유기농업 엑스포가 예. 일반적인 산업 엑스포하고는 전혀 상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그 오송 화장품 엑스포 같은 경우는 화장품을 공장에서 몇 개 더 만들어내면 되는데 그렇죠. 이것은 식물, 동물, 유기축산 네. 뭐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이미 금년부터 그 동진천변 아까 그 조감도에 나왔습니다만 그 일대에 그 유기농업으로 농사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 한번 짓고 유기농업을 정식으로 유기농이다라는 승인을 받으려면 적어도 3년을 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 내년에 유기농 방식으로 농사를 짓고 이르면은 내년에 받는 것도 승인을 받는 것도 있겠지만 인증을 또 내후년이라도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유기농법으로 농사를 짓고 또 그것을 기본으로 해서 전시관 또 박람회장도 만들고 이렇게 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교수님 같은 경우도 뭐 계속 그 일대를 좀 돌아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또 실제로 중원대학교가 좀 괴산을 소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학생들과도 한번 돌아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는데 상황이 어떻습니까? 충분히 그쪽이 그 유기농 엑스포를 산업 엑스포를 하기에 뭐 별 어려움은 없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국장님도 금방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어떤 돈을 가지고 단시간에 뭔가를 건물을 짓고 만들어가는 어떤 그런 엑스포가 아니고 기존의 그 괴산이 가지고 있었던 그 친환경을 계속 지속했던 분들과 그런 네. 농장들, 체험 공간들 이 다 같이 연동이 돼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괴산이 가지고 있는 여태까지 친환경이 뭐 70년대부터 왔던 괴산군의 어떤 바탕이 우리 엑스포는 그러니까 이 농업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단시간에 어떤 그 자금으로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저희들 준비가 되고 주변 여건도 다 갖춰져 있다고 저는 네. 그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도 가면 어느 정도는 이제 발판을 다지고 있겠네요.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열리는 이곳 참 가보고 싶습니다. 아직 제가 가보지 않아서 상황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우리 생활과 먹을거리에 있어서 그 유기농 제품에 관심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이유를 좀 살펴주시죠.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생활의 질이 네. 향상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먹거리의 질이거든요. 먹을거리의 수준을 높이는 것인데 국제연합 소위 유엔에서는 새천년 개발 과제로 지속 가능한 환경 확보, 또 유네스코에서는 생물권 보존 구역을 지정해서 지구 환경 보존을 추구하고 또 2012년 브라질의 리우 정상 회의가 있었습니다. 네. 여기에서는 지구 환경과 식품 안전에 대한 것을 각국의 그 정상들의 그 의제로 정상회의의 의제로 이렇게 선정한 바 있거든요. 즉 먹을거리에 관한 관심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먹을거리의 질을 높이고 또 현대의 그 지구의 문제라고 생각하는 환경 문제, 지구 온난화 문제, 인류의 건강 보건 문제 이런 것을 해결하는 것 중에 훌륭한 대안이 유기농이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네. 저희가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유기농과 관련된 제품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먹을거리 식품이 있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타올이라든가 비누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이런 가공품도 있을 수 있고 또 건축물에서는 그 유기농 호텔 네. 또 유기농 문화시설, 또 유기농 도서관, 뭐 이런 게 전 세계적으로 유기농이 발달한 국가에서는 잘
시설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다. 네. 선호도가 높다. 이런 말씀 드리고요. 또 이제 유기농 제품을 좀 구별하는 그런 방식이 있는데, 이제 마크를 이제 농식품부로부터 인증을 받아가지고 활용하고 있거든요. 유기농산물의 경우는 완전히 그 화학적인 그런 농약이라든가 화학 비료를 쓰지 않고 네. 쓰는 그 유기농산물이 있고, 무농약은 일정한 그 화학 비료를 권장량의 3분의 1 정도만 쓰는 경우. 그럼 이제 무농약이라고 인증을 받거든요. 유기농산물하고 틀린 건가요? 유기농산물이 무농약보다는 한 더- 차원 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종전까지는 무농약 아래 네. 저농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 저농약 제도는 내년이면 그 제도 자체가 없어집니다. 네. 이제 그것은 제도 자체를 없애서 무농약 이상 돼야지만 친환경이다 이렇게 인증을 하는 거고, 또 이제 축산물도 마찬가지인데 유기축산물 요거가 무항생제보다는 한 차원 높은 뭐 호르몬제 이런 걸 안 쓰면서 유기농으로 된 사료를 먹여야지만 네. 유기축산물이 되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할 방향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근데 이런 마크를 획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괜찮습니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은 아닌 건가요? 그 쉽지 않죠. 아. 그래서 3년 정도 열심히 하시면 이제 인증 기관을 통해서 엄격한 그 평가를 통해서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우리 도내에 이렇게 유기농이나 무농약으로 인증받은 농가가 한 4.2% 정도, 전체예요? 전국의 7.3%니까 우리가 좀 낮은 편이죠. 네. 그래서 이 기회에 우리 농민들한테 더 알리고 이래서 유기농을 빠르게 좀 확산시켜 나가자라는 게 저희 또 하나의 방향이기도 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조금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뭐 유기농 산업과 관련된 물품들, 심지어 건물들, 호텔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가 내년에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마치게 되면 다 연관 산업으로 좀 활성화될 수 있다고 보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아, 그 그렇군요.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지금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들은 예. 내년에 유기무역 박람회라든가 특별전시관 이런 걸 통해서 보여드리려고 하고, 가능하면 모든 것을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뭐 호텔을 옮긴다거나 호텔을 건축한다거나 이런 건 어렵겠죠. 그 샘플만이라도 네. 좀 전시를 하려고 이렇게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교수님께서는 한방 바이오화학을 전공하고 있으신데요. 네. 유기농에 특별한 관심을 가졌던 특별한 계기 이런 게 있으시다면요. 그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우리 국장님도 잘 말씀해 주셨는데, 소비자가 무농약이 유기농 산물보다 좋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소비자 운동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고, 저희 그 한방식품에서 이제 유기농을 그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제가 또 유기가공식품 육성사업단장을 맡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이 유기농 가공식품 또는 유기농 화장품에 대한 정의를 좀 보셔야 네. 되는데, 요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은 이제 유기 인정을 받은 원료를 95% 이상을 사용을 하고,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인공 색소라든가 화학 방부제라든가 이런 첨가물을 채소로 사용해서 만든 것이 유기가공식품이고 유기농 화장품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기농산물 재배 면적을 확대시키는 원료 부분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반적으로 원료 생산이 많아져야 되겠지만, 유기농 산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유기가공식품과 유기농 화장품이 발전이 돼야 되는데, 네. 그 발전되기 위해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화학 첨가물을 대신할 수 있는 천연 색소나 천연 방부제, 천연 감미료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이 우리 한방 소재에서 찾아야지 네. 그 천연물이 대체가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학과에서 또 제가 관심을 갖게 된 배경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유기농을 해야 한다. 점점 유기농 식품을 사 먹어야 한다. 이제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각인이 된 것 같습니다. 왜 우리 산업이 유기농으로 가야 되는지, 우리 식탁이 유기농화 되어야 되는지 그 이유는 어디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 우리 이제 그 소비자들도 많이 이제 똑똑해지고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는 어떤 그 인식들이 바뀌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조금 부족한 것은, 우리가 유기농 산물이 비싼데도 불구하고 사 먹는 이유가 나의 건강과 가족들의 건강이 중심이 돼서 이제 사 먹고 있거든요. 예. 그런데 유기농이 좀 앞선 나라에서는
건강도 물론 생각을 하지만 내가 유기농 산물이 비싸지만 소비를 해줌으로 해서 그 농민들이 계속 화학 농약과 비료를 사용하지 않는 유기농 산물을 계속 만든다는 것이죠. 네. 그 철학이 뭐냐면은 바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지구 환경과 환경을 보호하자는 측면이 유기농업의 가장 큰 의미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는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안 왔는데 이제 이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열림으로 해서 유기농 산물뿐만이 아니고 유기 가공식품이나 유기농 화장품, 유기농 섬유 우리가 알고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유기농이 된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서 그 농가에서는 훨씬 더 많은 유기농 산물을 재배를 하고 또 산업적으로도 발전될 수 있는 우리나라의 유기농 산업이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 지역에서 유기농 산업을 하시는 분들이, 유기농을 하시는 분들이 4.2%라고 아까 말씀하셨나요? 굉장히 적으네요, 숫자가. 예. 이 점에 대해서는 좀 도에서 신경을 좀 써주셔야 될 것 같은데 어떠세요? 농정국장으로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유기농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네. 유기농 아까 말씀하신 유기농 플러스 무농약 소위 이것은 이제 친환경 농법으로 농사를 짓는다. 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그것이 전국적으로 7.2% 우리가 4.2%니까 좀 낮죠. 상당히 그러네요. 낮은데 네, 유기농의 중요성이나 모든 앞으로 유기농을 블루 오션으로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 보면 하루라도 빨리 따라잡아야 되겠다, 앞서 가야 되겠다 네. 이런 생각에서 이 유기농 엑스포를 유치하게 된 것이고 지난해 11월 29일 날 네. 괴산에서 유기농 특화도 충북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서 우리가 앞으로 충북 유기농이 어떻게 나아갈 것이냐 방향도 설정을 하고 목표를 잡았는데 이 차트 있습니다. 예, 그 유기농 특화도 선포식 당시에 우리가 올가닉 충북 2020이라는 목표를 설정을 했습니다. 유기농 무농약 생산 비중을 현재 4.2%인데 이거를 2020년까지 20%로 올리겠다. 또 유기축산, 동물 복지를 포함한 복지농장을 포함해서 무항생제 사용률을 7.2%에서 20%까지. 또 유기 가공업체 수가 지금 한 충북 도내에 33개쯤 되는데 네. 이것을 150개 전국 포션을 25%까지 올려보겠다라는 거고요. 유기농 무농약 학교급식 비중이 지금 31% 정도 됩니다. 이것을 거의 80% 이상 올리는 것을 2020년을 목표로 적극적으로 유기농 특화도 특화도를 충북을 위해서 노력을 위해서? 하는데 예. 그중에 한 정책 중에 하나가 유기농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엑스포를 성공적으로 하는 것은 결국 유기농업을 육성하는 것도 육성하는 거지만 유기농업에 관한 시민들의 인식, 소비가 돼줘야 되는데 비싸다는 말씀만 하시고 소비를 안 해주면 생산한 것이 팔리지 않으면 또 유기농업이 발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엑스포의 기본적인 생각은 생산, 유통, 가공, 소비 모든 것이 함께 이루어지도록 네. 그것을 계몽하고 또 같이 교류하고 이렇게 하는 자리가 바로 네. 엑스포장이다. 이렇게 근데 보시면 그 되겠습니다. 유기농 그 비율을 좀 높여보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잖아요. 예, 2020년까지도 좀 포션을 높여보겠다고 하시는 건데 어떻게 하면 높아지는 건가요? 저는 제가 농사를 짓지 않아서 잘 몰라서 그런데 이게 계획으로는 굉장히 쉽게 나올 수 있지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일단은 3년 정도는 뭐 토지를 좀 바꿔야 되고 형질도 바꿔야 되고 뭐 여러 가지가 그 여건을 좀 바꿔야 되고 정성을 기울여야 되고 농약도 쓰지 않아야 되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바꿀 수 그렇죠. 있나요? 그게 쉬운 네. 일인가요? 가능한 건가요? 쉽다, 뭐 어렵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어려운 문제인데 네. 예, 기본적으로 이제 그 3년 정도 걸리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유기농업으로 농법으로 인증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현재 뭐 1년 차 하신 분들도 있고 2년 차 하신 분들도 있고 3년 차 들어가시는 분들도 예. 있고 현재 2014년 5월 현재 그리고 이제 4.2%는 이미 인증을 받은 분들이고 네. 또 내년에 가면 또 신규로 또 들어오시는 분들이 있고 예. 내년에 가면 3년 차 분들은 올해 인증을 받을 것이고 이렇게 계속적으로 나가는데 이것을 그러면 신규로
유기농법을 시작하려고 하는 분들을 어떻게 자꾸 우리가 계몽하고 홍보해서 늘려나가느냐, 이것이 관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도에서는 정책적으로 그렇게 인증비를 지원해 준다든가, 유기농법을 활용하는데 유기 그 비료라든가 유기농 친환경 제재를 지원한다든가 이런 사업들을 적극 하면서 네. 그 해나가는데, 아마도 그 유기농 엑스포가 우리 농민들이 그런 좀 열정을 가지고 유기농법을 어렵지만 해보겠다라고 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라고 보는 겁니다. 네. 교수님께서 보시기에는 이 엑스포가 왜 중요하다고 보시는 건가요? 사실 지금 그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 대해서 뭐 그 언론사마다 또 이제 많이 좀 알려드리고 보다 많은 분들께 홍보하고 농민들도 중요하지만 소비자들도 중요하기 때문에 예,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내년 엑스포가 왜 중요한 것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 통상은 이제 아직도 많이들 헷갈려서 하시는데 네. 우리나라에 친환경 농업 엑스포는 꽤나 좀 몇 번 있었습니다. 근데 소비자들은 그 친환경 농업 엑스포에 가서 사실은 좀 실망을 하고 와요. 왜 그러냐면 친환경 아닌 농산물과 가공품들이 거기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유기농 산업 엑스포도 결국에는 아직도 뭐 유기농 엑스포다, 유기농 산업 엑스포다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우리가 지금 지향하는 건 틀림없이 유기농 산업 엑스포입니다. 그래서 유기농 면적이 늘어나는 것도 이 산업 엑스포를 계기를 해갖고 뭔가 국민들이 계몽이 되고 각성이 돼야 된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유기농 산업 엑스포 내년에 계산에서 열리는 유기농 산업 엑스포만큼은 우리가 그 행사장 안에만큼이라도 꼭 유기 인정받았는 농산물과 가공식품들이 보여지고 먹고 시식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고짐스럽게 그것을 저는 좀 주장하고 싶어요. 네. 그래서 소비자들이 계산의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다녀간 사람들은 충청북도 계산 아니면 충청북도 정말 그 유기농 제대로 하더라. 이래서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우리 충청북도 또 계산의 그 어떤 우리나라의 중점 산업이 되고 메카가 네. 된다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싶은 의미가 하나 있고, 또 이 유기농이라고 하는 것이 먹거리만 그치지 않고 우리가 알고 있는 유기 가공식품이나 유기농 화장품이나 유기농 섬유,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유기농 호텔, 이런 것들이 다양한 산업군으로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 해가지고 소비자들은 유기농을 그러면 인식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생산자들은 이런 산업으로 내 원료가 소비가 될 수 있으니까 난 유기농사를 더 져야 되겠구나. 네.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계몽적인 차원에서 그 어떤 유기농 산업 엑스포의 의미가 있고, 그다음 또 보니까 이 괴산과 충청북도가 유기농의 메카가 되는구나 하는 것들을 가지고 지역 브랜드화를 또 갖고 가는 것도 중요한 네.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뿌듯하고요. 괴산에 그렇게 그 유기농 관련 업체들, 기관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역시 그 성과가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내년에 과연 이게 어떻게 펼쳐지고 외국인들도 많이 오는 거 아닌가요? 예. 예. 지금 그 한 60여만 명 이상 네. 이렇게 유치할 계획인데, 그 중에 한 4만 명 정도를 외국인들이 좀 오시도록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네. 좀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자, 이번에 괴산에 유치하기까지 나름의 에피소드 같은 건 없었나요? 국제 경쟁력이 치열하진 않았습니까? 경쟁이? 이게 뭐 치열하다 뭐 이렇게까지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예. 이게 이제 제1회 엑스포다 보니까 그 아이소파라는 국제 유기농 학회에서 그 개최하기로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네. 상황에서, 그 아까 말씀드린 그 손상목 교수라는 분이, 단국대 그분이 그 제1회 세계 유기농 엑스포를 열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회장에 출마하신 거예요. 네. 거기서 그 회원들이 만장일치로 그분을 회장으로 추대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제1회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한국에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결정이 났고, 중국에서도 그 마음이 있었는데, 네. 그 엑스포를 한번 열어보려고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한국의 손 회장님이 그거를 공약으로 내걸고 회장이 되어 버리니까 네. 어떻게 이제 좀 아쉬웠다는 이런 뒷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그것이 결정이 되고 나서 한국에 오셔가지고 손 회장께서는 그것을 이제 전국의 시도에, 광역 시도에, 주로 도에
이렇게 이제 통지를 해서 우리가 한번 엑스포를 열어보자 했을 때 네. 몇 개 도에서 여기 보면은 우리 충북을 포함해서 충북, 충남, 경기, 강원도 네. 여기서 그 의지를 보이고 또 좀 경쟁을 벌였습니다만 우리 도가 그 아까 말씀드린 그 괴산을 중심으로 한 유기농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인프라 또 뭐 의욕, 열정 이런 게 좀 반영이 돼서 네. 우리 충북 괴산으로 그렇게 유기농 엑스포가 결정이 됐습니다. 네. 자, 좋습니다.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예, 요점을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원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유기농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다고 들었는데요. 어떻게 해서 유기농 산업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학생들도 동참시킬 계획이신가요? 학생들 지금 저희 학교의 구성을 보면은 그 유기농에 대한 어떤 캠퍼스하고 그다음에 저희들 이제 학생용으로 쓰고 있는 그 골프장, 그다음 저희들 뭐 탄소 제로형의 어떤 건물 그런 것들도 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고 그 학과의 구성들도 보면은 사실 유기농에 가까운 친환경 대체 에너지를 위한 에너지 자원공학부가 있고요. 네. 그다음 저희들이 또 그 인문대학에서는 각종 그 외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 학과들이 있기 때문에 또 자연적으로 세계 엑스포니만큼 학생들은 또 외국인들을 위한 또 통역 봉사 이런 것들도 다 될 거고 그래서 뭐 저희 학교가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유치하고 개최되는 그 대학이고 또 유기농 산업 엑스포로 네. 계기로 그 괴산군은 또 유기농업으로 계속 발전될 것이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뭐 우리 학교에 또 우리 동네에서 일어나는 행사이기 때문에 뭐 모든 학생들이 그 우리 학교 뭐 구성원은 유기농 산업 엑스포를 같이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가지고 적극 참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이 행사가 마치고 난다면은요. 어떻게 충청북도는 달라질까요? 충청북도의 농업은 어떻게 발전할까요? 기대가 되는데요. 어떻게 그림을 그리시는지요? 그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 그 우리 충북 유기농 특화도 충북 이것은 이제 뭐 이미 정해진 방향입니다. 현대 농업에서 갈 방향인데 그것을 뭐 하루 아침에 그렇게 목표 달성할 수는 없고 어려운 일입니다. 하여튼 2020년에 우리가 적어도 20%의 유기농업을 비중을 차지하도록 올려보겠다라는 거고 다만 그것을 올려나가는데 이 유기농 엑스포가 아주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이다. 계기가 될 것이다. 왜? 이 단순한 농민만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네. 농민, 거기에 플러스해서 유통, 가공 하시는 분들 함께 노력해 주셔야 되고 그러니까 기업이 들어와야 되고 또 이것을 열심히 소비해 주시는 소비자분들이 수준 높은 소비 의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3자가 같이 이루어질 때만이 이게 유기농이 순조롭게 발전할 수 있거든요. 네. 그런 어떤 우리 충북이 유기농 특화도로 가는 아주 충분한 디딤돌은 놓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앞으로 어떤 계획들 있습니까? 굵직굵직한 계획들 좀 말씀 지금 들어볼까요? 이제 그래서 올 7월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 4달이면 공식적으로 세계 유기농 엑스포 조직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직위원장님도 새롭게 모시고 또 이제 사무국도 정식으로 이제 출범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대행사도 선정을 하고 공식적으로 기본 계획을 수립을 해서 추진을 하게 되는데 올해 내년에 그 현장 유기농원을 특별 전시관을 만드는 일에 아주 주력을 할 것입니다. 네. 그렇게 하고 내년에 적어도 3개월 이전에는 모든 기본적인 시설이 끝나서 그런 리허설도 하고 아마도 1년 4개월 후면 우리 유기농 엑스포의 현장이 눈앞에 멋있게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정말 먹을거리에 대한 품격 또 삶의 질도 그만큼 높아지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당부사항이 있고 또 어떤 각오가 있으신지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그 지역이 그 괴산에서 유기농 산업 엑스포가 이제 1년 조금 더 남은 시간인데요. 이 유기농 산업 엑스포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충청북도가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그 바이오 산업
산업을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고, 그다음 우리가 지구 환경과 지구 환경과 생태 보존을 위해서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입니다. 이제 유기농 산업이라는 것은. 그래서 결국에는 뭐 저희 대학에서는 이런 유기농 산업이 확산되기 위해서 뭐 유기농 산업대학원도 내년에 이제 개설할 예정입니다만은, 결국엔 이런 모든 엑스포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주인 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만이 가장 성공적인 행사를 개최할 수 있는 그 요인이라고 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 환경 또는 이 환경 오염 없이 후손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게 유기농 산업이니까 적극적인 참여로 해서 성공적인 행사가 개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네, 유기농 특화도를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불철주야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자, 뭐 앞으로도 이제 방송하실 시간이나 인터뷰하실 시간이나 뭐 앞으로 이런 자리가 굉장히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또 이런 홍보를 통해서 도민들이 직접 또 나서 주셔야 또 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계속 해 오셨는데요. 예, 아마 그렇게 되기까지는 서로 노력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또 잘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회이기 때문에요. 예, 끝으로 좀 도민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3년 전에 그 유치하고 나서 이제 벌써 현실적으로 엑스포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유기농 엑스포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개최하게 되면 소위 우리 충북이 지향하는 생명과 태양의 땅, 소위 그 바이오 강도, 바이오가 강한 우리 충북을 만들게 되는데, 지금 오송을 중심으로 한 생명 바이오, 제천의 한방 바이오, 옥천의 의료기기 바이오, 그리고 요 계산의 유기농 바이오, 이렇게 사각 클러스터 벨트를 구성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충북이 지향하는 바이오 도의 그 본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완성하는 아주 중요한 세계 유기농 엑스포가 우리 그 도의 노력만으로, 또 계산군의 노력만으로, 아이소파의 노력만으로 불가능합니다. 네. 도민, 또 유기농업인, 또 유기농과 관련된 모든 기업, 소비자, 모든 분들, 그리고 유기농업과 관련된 단체에서 적극적인 그 지원과 관심, 참여가 필요합니다. 하여튼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많은 협조, 성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더 많이 힘써 주시고 노력해 주시고, 많은 그 성공의 사례들을 통해서 더 많이 성공할 수 있는 엑스포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피플앤 이슈에서는요, 2015 괴산 세계 유기농 산업 엑스포 조직위원회 사무총장으로 계시는 충청북도 조은희 농정국장, 또 그리고 중원대학교 한방식품공학과 교수로 계시는 김도환 교수와 함께 바로 내년에 열리는 유기농 산업 엑스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도 좋은 날 되시고요. 다음 주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